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윤재라입니다. 2020년, 21년 아닙니다. 2020년 법원직 9급 영어 문제를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엄밀하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자, 이제 6번에 당도했습니다. 순서 문제였고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해설하면서 순서의 영어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문제 한 문제가 아니죠. 이 영상의 제목에서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좀 더 큰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문은요, 이미 재활용된 지문이에요. 2019년 EBS 수능 특강, 다시 말하면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봐야만 하는 교재에 한번 다루어진 적이 있었던 지문입니다. 저도 이 지문을 딱 보자마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본격적인 이야기는 글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건 순서 문제라서 주어진 걸 읽고 일단 순서를 잡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영어의 경우에 선택지도 먼저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단 그냥 읽겠습니다. 자동차가 사람들에게 덜 의존하게 되어가고 있대요. 여기 지금 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덜 의존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요즘 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현상,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인갑다. 굉장히 최신 글이네요. The means and circumstances, 수단과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in which부터 consumers까지가 꾸며주고 있겠죠. 그 제품이라는 게 뭐야? 당연히 여기서는 자동차겠죠. 자동차가 소비자에 의해서 이용되는 수단,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이 또한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엄청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변화인데 이 첫 번째 변화가 이런 변화까지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with,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뒤에 나오겠지. 전치사 명사. Higher rate participation in car sharing.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공유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높아진 참여 비율. 자, 그리고 하나 더. 단기적인, 장기적인 게 아니라 짧게 끊어서 리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지금 소비자가 그 제품, 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단, 상황, 환경, 이런 것의 변화의 예를 여기서 들고 있는 겁니다. 자, A단락도 딱 읽어봤을 때 나빠 보이지 않고, B도 봤을 때 그렇게 막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고, C도 딱 봤을 때 다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아이구야. 선택지가 지금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B로 시작하는 거 하나, 그리고 C로 시작하는 두 개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숫자의 현혹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여기 3, 4번 쪽으로. 아이고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게 선택지가 법원직 같은 경우는 5개가 아니라 4개잖아요. 심지어 수능에서도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다시 말하면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B로 시작하는 거 2개, C로 시작하는 거 2개. 근데 이 유형이요, 전형적인 수능에서 빌려온 유형이란 말이야. 똑같은 순서라고 하더라도요, 예전 아주 과거의 공무원의 그 순서는 좀 달랐어요. 예를 들면은 마지막에 또 뭔가 글이 주어진다라든지, 그 다음에 더 잘게 쪼개가지고 ABC가 아니라 뭐 ABCD라든지 ABCDE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야. 선택지가 하나 준 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꼼수를 좀 부려보자면
A 단락의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자동차 외부 디자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 단락에서는 자동차 외부 디자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C 단락의 앞부분에 보면은 자동차 외부 얘기가 나와줘가지고 요거 잡아가지고 문제를 좀 풀면 굉장히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AC로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공무원 영어 그 순서 문제의 약점, 맹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수능에도 통하는 얘기인데 공무원에서 더 잘 통한다는 얘기죠. A시로 가는 거 지금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1번. 다만 1번이 답일까 싶은 거죠. 이게 지금 A로 시작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C로 시작하는 게 두 개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A 단락은 이제 주어진 거는 읽어봤고, 자, 일단 A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가까운 미래란 얘기죠. 여기 나왔네. 무인 자동차가 당신에게 올 것인데 당신이 필요로 할 때. 그리고 be done with 하면 뭔가를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용무 다 봤어. 이제 볼장 다 봤어. 그러면 그 자동차가 그러면 지 혼자 슝 가버린다는 거예요. Without any need for a parking space. 어떤 주차 공간 이런 것에 대한 필요 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주차장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Increases in car sharing and short-term leasing. 이게 지금 아까 주어진 단락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동차 공유랄지 단기적인 리싱의 증가는 또한 무엇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거랑 연관된다는 얘기네요. 현상과. 그죠? 거기에 부응하는 감소. 자동차 디자인, 외부 디자인의 중요성의 감소. 누가 조금만 긁고 가도 그냥 그거 막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죠? 세차도 되게 많이 하고 우리가. 그죠? 내 거니까. 나의 어떤 이미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A 단락이 이 글 전체의 마지막에 온다라는 느낌 드나요? 수능에서도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어떤 글이 마지막 단락에 오면 안 되는가? A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자동차 외부 디자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외부 디자인 얘기를 더 해줘야겠죠. 보세요. 뭐 나왔나? Rather than serve as a medium for personalization and self-identity. 보통 이제까지는 이런 걸로써 그 자동차 외부 디자인을 활용했단 말이야. 난 빨간색이 좋아. 정열을 상징하거든. 나는 자동차를 빨간색으로. 나는 기품 있게 검정색으로. personalization.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 이런 것을 위한 매체로서 기능을 했었는데 이러기보다는 이제 자동차 외부 디자인이 점점 더 come to represent. 나타내게 되었다. A channel for advertising and other promotional activities. 광고랄지 기타 홍보 활동들을 위한 통로로서. 자, 뭐를 포함해서 얘가 또 나왔네요. 바로 브랜드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홍보하는 앰베서더, 대사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프리카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그런 것들처럼. 요즘에 보면은 왜 광고, 택시 같은 데 보면은 자동차를 광고판으로 많이 이용하잖아.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자동차에 다 이제 해당이 된다는 얘기겠죠. 잠깐만. A에서 C로 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B는 뭘까? B. 결과적으로 the symbolic meanings derived from cars and their relationship to consumer self-identity and status. 뭐야? 자동차들로부터 디라이브 되는 상징적인 의미들. 자동차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저 사람 저 차 타네. 저 사람 국산차 타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자기 정체성과 지위. 저 사람 되게 상류층인가 보다. 저 사람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자동차들이 맺고 있는 관계. 그래서 대여라는 거는 자동차들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변할 것이다. 이어서 하면서 이 인턴이란 연결사가 문장 맨 마지막에 왔네. 뭔가 가라는 사건이 나라는 사건을 일으키고 나라는 사건이 또 다라는 사건을 일으킬 때 쓰는 게 그 나가 다로 갈 때 인턴이라는 연결사 쓰는 거거든요. 하나의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될 때 이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A, C에서 하나의 변화 얘기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변화 인턴 하면서 글이 마무리. 궁금한 거지. 그렇다면 도대체 자동차가 소비자의 정체성과 지위와 맺고 있는 관계는 뭘까? 이 삐달락도 약간 끝이 약간 딱 말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걸 갖다가 왜 또 순서문제로 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그죠? 아이고야, 여기 뭐라 돼 있나요 지금? EBS 수능 특강 영어. 요지 문제였었네. 요지. 그죠? 아이고야. 어쩌면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문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특정한 어떤 단락이 있으면 그 단락에 가장 잘 부합하는 유형이 따로 있다. 어쩌면 이 지문은 순서보다는 요지 문제에 가장 적합한 지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지금 끝이 좀 애매하게 끝나버리니까. 에이, 이 지문을 가지고 온 거는 저는 뭐라 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순서 문제로 냈다라는데 약간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어쨌거나 어머 세상에나 이 법원직 그 교수님께서 EBS 수능특강 영어를 활용하셨어? 야, 저번에 경찰직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경찰직이 이제 없어졌지만 야, 무슨 직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 지문들이 막 나오네. 그리고 공무원 수험생과 수능 수험생과 연령대가 점점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강사들이 저를 포함하여 수능과 공무원을 다 다루는 강사도 많습니다. 아이고야,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공무원 문제로 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고야,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순수한 공무원 수험생 입장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이 얘기를 잠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EBS 수능 영어가 공무원 영어에 도움이 될까?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잖아요. 그럼 제가 거꾸로만 물어볼게요. EBS나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수험생이 공무원 영어 교재나 공무원 영어 기출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문제가 더 낫다,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고요. 도움을 받냐 못 받냐. 저는 이제 단적으로 얘기해서요. 공무원 영어 수험생 저는 약간 이런 주의예요. 아니 무슨 공부를 할 때 공무원 영어 따로 있고 무슨 수능 영어 따로 있고 내신 영어 따로 있어? 이런 주의예요. 약간 영어 실력만 있으면 다 됐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잘 맞출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각 시험마다의 경향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취사선택이란 얘기를 좀 해야겠죠. 취사선택 그리고 공부법. 그죠? 자,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EBS나 수능 특강이나 뭐 수능 완성이나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 관련된 지문에서 뭐 사설이 됐든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일단 따라서 EBS 교재라든지 수능 영어 교재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수히 많은 공무원 교재들 같은 경우에 EBS나 수능만큼 엄밀하게 지문을 검토해서 활용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겠거든요. EBS하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고 몇 번씩 검토를 해서 검증된 지문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지문이 많습니다. 당연히 출제를 했을 때 그 문제의 정확성과 그 오류 가능성은 정확성은 높고 오류 가능성은 되게 낮죠. 따라서 EBS나 수능 영어를 가지고서 공무원 대비를 한다는 거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당연히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 법원직 25문제, 일반 국가직 지방직 20문제에서 도대체 몇 문제나? 그 독해 한두 개 그거 실제 출제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EBS 영어 그걸 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춰 놓으면 출처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꼭 그 교재를 봐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자, 그 다음 공무원 영어하고요 수능하고 EBS의 지문의 소재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얘기지만 수능이나 EBS에서의 무슨 정치, 경제 뭐 관련된 지문이 있을 때는 좀 기초학술적이고 되게 범용의 그런 소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깊이 안 들어가요. 지엽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가끔 나오는 지문들 보면 굉장히 시사적이고 지엽적이고 깊이 들어간단 말이야. 일반적인 것도 있죠. 일반적인 얘기도 있지만 이게 분명히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여기서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술서적, 기초 학술서 수준의 어떤 지문의 내용을 물어본다면 여기는 그거 상관없이 막 깊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공무원에서는. 이미 대학을 나오신 분도 되게 많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선택지가 5개고요. 공무원 선택지가 뭐 5개짜리인 어떤 시험도 있지만 대체로 4개잖아요. 그리고 유형도 많이 달라요. 여기에 있는 문장 삽입과 여기 있는 문장 삽입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는 1, 2, 3, 4, 5 딱 순차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공무원 어떻습니까? 1, 2, 3, 4, 5 5는 없죠. 그죠? 무관한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공무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어휘라든지 문법이 굉장히 세단 말이야. 근데 수능하고 EBS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수능하고 EBS 교재가 되게 양질의 어떤 지문이 많다 보니까 야,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런데 혼자서 이 EBS 교재를 분석하고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 수험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봐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노베에서부터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혼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시는 분도 되게 많다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정말 합격권에 다다른 분이라고 한다면 이걸 취사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꾸로만 물어볼게요. 공무원 문제, 공무원 수험서가 우리 수능하고 EBS에서 도움이 될까요? 에이,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가뜩이나 지금 영어 수능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가 돼가지고 EBS 교재도 안 보는 판에 무슨 공무원이야. 자, 일반 대입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문법을 되게 강조하는 사관학교라든지 문법 및 아주 어려운 어휘를 갖다가 물어보는 경찰대라든지 편입영어 준비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영어 범용이 됩니다. 공무원 영어 되게 많이 도움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수험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혀 도움을 못 받죠. 심지어 내신도 안 되죠. 어떤 시험이 더 낫냐 못 낫냐의 얘기가 아니라 내 공부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공무원 수험생 입장에서만 얘기할게요. 독해 지문 활용으로서 속독, 정독 하는 데 있어서 EBS 교재, 수능 영어, 모의고사 굉장히 좋다. 심지어 내가 영어가 좀 약하다. 공무원 수험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활용해서 공부하면 참 좋다. 영어가 깔끔하다. 정말 영어 아주 괴랄스러운 공무원 기출 보느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오히려 제대로 가는 길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풀이가 돼가지고 한 문제 단위로 당락이 결정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EBS라든지 수능 영어 보면서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정말 공무원 기출에 딱 준하는 그런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시면서 실전력을 길러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었나요? 제가 영상에서는 미처 다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